서울 외곽 오래된 다세대 주택의 한방.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강미정의 눈이 떠졌다. 55세의 그녀에게는 잠들지 못한 밤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침대에서 일어나 좁은 방을 가로질러 전신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은행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혼자 아들을 키워낸 지난 20년. 그 세월이 깊게 패인 주름과 하얗게 센 머리카락으로 증명되고 있었다. 오늘은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미정은 옷장을 열었다. 몇 벌 안 되는 정장 중에서 가장 괜찮은 검은색 재킷을 꺼냈다. 3년 전 백화점 할인 행사 때 샀던 것이다. 그나마 정장답게 보이는 유일한 옷이었다. 옷을 입으며 거울을 다시 바라봤다. 아무리 봐도 초라해 보였다. 오늘 만날 사람들과 비교하면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절실히 느껴졌다. 30분 후. 엄마 아직도 준비 중이세요? 방문이 열리며 아들 윤성우가 들어왔다. 키 183cm의 훤칠한 체격에 단정한 슈트를 입은 그의 모습은 30세 청년답게 당당했다. 제약회사 영업팀 대리로 일하는 그는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직장 상사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다. 성우야, 엄마가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미정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성우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에요. 하지만 오늘 만날 분들은 대형 로펌 운영하는 집안이잖니. 우리와는 격이 다른 사람들이야. 성우의 약혼자 서지현. 28세인 그녀는 명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현재 대형 기업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었다. 아버지 서도현은 서울 강남에서 유명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였다. 엄마 걱정 마세요. 지연이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지연이도 엄마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했어요. 성우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미정의 마음속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단순히 경제적 격차 때문만은 아니었다. 더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1시간 후 아침 식사 시간. 엄마가 만든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성우는 숟가락을 들며 웃어 보였다. 미정은 아들의 밥그릇에 계란 후라이를 하나 더 올려주었다. 너 어렸을 때부터 이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했지. 기억나니? 당연히 기억하죠. 엄마가 야근하고 늦게 들어와서도 항상 따뜻한 밥을 해주셨잖아요. 미정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성우를 혼자 키우며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계약직 일을 전전하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성우야, 혹시 오늘 상견례에서 내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면 어떡하지? 성우의 손이 잠시 멈췄다. 아버지. 그에게는 없는 존재였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다만 성우가 어릴 때 아빠는 멀리 가셨다고만 했을 뿐이었다. 엄마가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저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충분해요. 미정은 아들의 성숙함에 감사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죄송함을 느꼈다. 성우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너무 많았다. 오후 2시 상견례 준비. 미정은 거울 앞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립스틱을 바르고 지우기를 몇 번 반복했다. 너무 진해도 너무 옅어도 어색해 보였다. 엄마, 이제 출발해야 해요. 성우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상견례 장소는 강남의 고급 한식 레스토랑이었다. 지연의 아버지가 예약해준 곳이었다. 성우야, 엄마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하고 말도 어느라고. 엄마,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는 누구보다 멋진 분이에요. 하지만 미정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특히 상대방 아버지인 서도현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왜일까?
그 이름이 왠지 익숙하게 느껴졌다. 택시 안에서 기사님, 강남 레스토랑까지 부탁드립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점점 멀어지고 높은 빌딩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다. 엄마 긴장되시죠?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미정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성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오늘 지연이 부모님께 우리 가족에 대해 자랑하고 싶어요. 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엄마를 자랑하고 싶다고요. 미정은 아들의 말에 눈물이 글썽했다. 성우는 정말로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자랐다. 강남 도착. 택시에서 내린 미정은 주변을 둘러봤다. 높은 빌딩들과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고급 승용차들이 질비한 거리. 이곳은 그녀가 살아온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여기가 바로 그 레스토랑이에요. 성우가 가리킨 건물은 5층 규모의 고급 한식당이었다. 입구부터 품격이 느껴졌다. 미정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자, 이제 들어가요. 레스토랑 로비에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다. 미정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예술품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세련된 공간에 압도당했다. 윤성우님 일행이시죠?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개별 룸으로 향했다. 미정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상견례 장소. 룸 문이 열리자 이미 도착해 있던 세 사람이 일어나 맞이했다. 서지현과 그녀의 부모님이었다. 안녕하세요, 지연입니다. 28세의 지연은 단아하면서도 지적인 인상의 여성이었다. 성우와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이선희입니다. 지연의 어머니 선희는 55세임에도 매우 우아하고 품격 있는 모습이었다. 고급 한복을 입은 그녀의 자태는 마치 드라마 속 인물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뵙겠습니다. 서도연입니다. 58세의 서도연이 인사를 했다. 중후한 인상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성공한 법률가다운 카리스마를 풍겼다. 그 순간 미정의 세상이 멈췄다. 서도연. 그 얼굴, 그 목소리, 그 눈빛. 20년 전의 기억이 쏜살같이 되살아났다. 젊은 시절의 그 사람과 똑같은 얼굴이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다. 도연 역시 미정을 바라보며 굳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도 충격이 역력했다. 강미정? 도연의 입에서 나온 이름. 그 순간 상견례 장소는 얼어붙은 침묵에 휩싸였다. 성우와 지연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어른들을 바라봤다. 선희는 남편과 미정 사이에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다.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도연 씨.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확인됐다. 20여 년 전 서로를 사랑했던, 그리고 격렬한 이별을 겪었던 그 두 사람이 이제 각자의 자녀들이 결혼하겠다는 자리에서 다시 만난 것이었다. 운명의 장난인가 아니면 숙명인가. 오늘 상견례는 단순한 만남이 아닌 묻혀있던 과거가 폭발하는 순간이 될 것 같았다. 미정은 거울 앞에서 느꼈던 불안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남 고급 한식 레스토랑 청송원 로비. 오후 2시 30분. 미정과 성우는 택시에서 내려 레스토랑 앞에 섰다. 청송원이라고 쓰인 고급스러운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5층 규모의 건물 전체가 하나의 레스토랑이었다. 와, 정말 대단하네. 미정은 입구의 화려한 조경과 분수대를 보며 감탄했다.
평소 가던 동네 식당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다. 엄마, 여기 정말 유명한 곳이래요. 지연이가 말하길 예약하기도 어려운 곳이라고 했어요. 성우도 처음 와보는 곳이라 약간 긴장된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정문으로 들어갔다. 로비. 어서 오세요. 윤성우님 일행이시죠? 한복을 입은 직원이 공손히 인사했다. 로비부터 압도적이었다. 높은 천장에 걸린 전통 샹들리에 한국화가 그려진 대형 병풍,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가야금 연주. 네, 맞습니다. 상대방 일행께서는 이미 도착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탔다. 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미정의 심장은 점점 빨라졌다. 엄마, 손이 차가워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성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정말 차갑게 식어 있었다. 3층 복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복도가 나타났다. 양쪽 벽에는 전통 한국화들이 걸려 있고 바닥은 윤이 나는 원목으로 되어 있었다. 송죽실입니다. 저희 레스토랑에서 가장 품격 있는 룸 중 하나죠. 직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미정은 송죽실이라는 이름까지도 고급스럽게 느껴졌다. 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문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다. 상대방 가족이 이미 와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다. 준비되셨으면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미정은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점검했다. 성우는 어머니를 격려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자, 들어가요. 송죽실 마이너스 상견례 시작. 문이 열리자 넓고 아름다운 한실이 나타났다.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뷰가 압도적이었다. 한옥 스타일의 테이블과 좌석, 그리고 벽면에 걸린 명화들이 분위기를 더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일어선 것은 28세의 서지현이었다.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우아하면서도 친근한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지연입니다. 어머님, 뵙고 싶었어요. 지연이 정중히 인사했다. 미정은 그녀의 단정하고 지적인 모습에 감탄했다. 성우와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다. 지연아, 만나서 반가워. 우리 성우가 늘 내 이야기만 해서 귀가 아플 정도였어. 미정도 웃음을 지으며 인사했다. 지연의 밝은 에너지 덕분에 긴장이 조금 풀렸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희입니다. 다음으로 일어선 것은 지연의 어머니였다. 55세의 선희는 고급 한복을 입고 있었다. 회색빛 비단 한복에 은은한 자수가 놓인 것으로 품격과 우아함이 절로 느껴지다. 아, 안녕하세요. 강미정입니다. 미정은 선희의 기품에 압도되면서도 그녀의 따뜻한 미소에 안도감을 느꼈다. 지연이가 성우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너무 좋은 청년이라고 자랑이 대단하더라고요. 선희의 말에 성우가 얼굴을 붉혔다. 분위기가 점차 화기애애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뵙겠습니다. 깊고 중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룸의 상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다. 58세의 서도연이었다. 키 180cm의 당당한 체격에 네이비 정장을 입은 그는 성공한 법률가의 풍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회색빛 머리카락이 오히려 그의 카리스마를 더해 주었다. 저는 서도연입니다. 도연이 인사를 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미정을 향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20년 전으로 돌아간 시간. 미정의 눈앞에 2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때의 도연. 28세였던 그는 작은 법률사무소를 막 시작한 신입 변호사였다. 야망에 차 있었지만 따뜻했고 미정을 끔찍히도 사랑했던 남자였다. 첫 만남은 우연이었다. 미정이 은행에서 일할 때 도연이 고객으로 왔었다.
사업자금 대출 상담이었다. 그때부터 시작된 인연이 결혼까지 이어제다. 행복했던 신혼 시절. 둘 다 20대 후반이었고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다. 도연은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키워나갔고 미정은 그를 내조하며 함께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아이가 없었다. 5년을 시도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그 때문에 시집 식구들의 압박이 심했다. 특히 시어머니는 미정을 못마땅해 했다. 그리고 도연의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큰 소송에서 패배하면서 사무소 운영이 힘들어지다. 그때 나타난 것이 한재욱이었다. 한재욱은 도연보다 5살 많은 사업가였다. 건설업으로 돈을 벌어 여러 사업에 손을 대고 있었다. 겉으로는 도연을 도와주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사업을 빼앗으려는 의도였다. 그리고 재욱은 미정에게 접근했다. 처음에는 도연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척했다. 하지만 점차 미정 개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당신 남편은 곧 파산할 거요. 하지만 당신만큼은 내가 지켜줄 수 있어. 재욱의 달콤한 유혹과 협박. 그리고 도연이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일들. 미정은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서야 했다. 도연을 위해 재욱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잃더라도 도연과 함께 할 것인가. 결국 미정은 도연을 떠났다. 하지만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재욱이 도연을 완전히 파멸시키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었다. 격렬한 이혼 과정. 서로 상처 주는 말들. 그리고 20년간의 침묵. 현실로 돌아온 순간. 강미정. 도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조용한 룸에 울려 퍼졌다. 그의 얼굴에는 20년 전과 똑같은 충격이 어려 있었다. 미정도 입술이 떨렸다. 20년 만에 마주보는 전 남편. 그는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그 시절의 도연이었다. 도연 씨. 미정이 간신히 내뱉은 한마디. 룸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성우와 지연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어른들을 바라봤다. 선희는 남편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여보? 아는 분인가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미정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폭발하는 감정. 긴 침묵이 흘렀다.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도연과 미정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다. 그리움, 원망, 분노, 슬픔, 후회. 2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솟아올랐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도연이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미정만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도 왜 이러세요? 아는 분이세요? 성우도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에 당황했다. 그때 도연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도연의 외침이 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연과 성우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다. 아빠 왜 그러세요? 지연이 울먹이며 물었다. 하지만 도연은 분노로 가득한 눈으로 미정을 노려봤다. 이 여자를 내 딸의 시어머니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아수라장이 된 상견례. 여보 진정해요.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선희가 남편을 말렸지만 도연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설명할 게 뭐가 있어? 이 여자는. 도연이 미정을 가리키려는 순간 미정이 일어났다. 도연 씨, 아이들 앞에서는 안 돼요. 미정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그녀도 20년간 억눌러온 감정이 복받쳐 올랐지만 성우와 지연을 생각해서 참으려 했다. 아이들이라고? 도연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아이들을 생각했다면
20년 전에 그런 짓을 했겠어? 아빠,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지연이 울면서 물었다. 성우도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도연은 테이블 위에 물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미정에게 던재다. 철벅. 차가운 물이 미정의 얼굴과 정장을 적셨다. 미정은 물을 맞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엄마. 성우가 달려가 어머니를 감쌌다. 지연은 아버지의 행동에 경악해서 손으로 입을 막았다. 서도연.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선희가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쳤다. 평소 차분하던 그녀도 이런 상황은 감당할 수 없었다. 무너져 내리는 상견례. 아빠, 제발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다. 하지만 도연은 딸을 밀어냈다. 잘못한 게 없어. 너는 잘못한 게 없다. 하지만 이 결혼만은 절대 허락할 수 없어. 왜요? 성우 오빠가 뭘 잘못했는데요? 성우 때문이 아니야. 저 여자 때문이야. 도연이 다시 미정을 가리켰다. 미정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엄마, 이제 일어나요. 우리 가요. 성우가 어머니를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미정은 움직이지 않았다. 미안해, 성우야. 엄마 때문에. 미정의 작은 목소리였다. 그 말에 성우의 마음도 무너지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미정은 자신 때문에 아들의 사랑이 무너지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 지연아, 우리도 가자. 도연이 딸의 손을 잡아 끌었다. 지연은 뿌리치려 했지만 아버지의 힘을 이길 수 없었다. 아빠, 안 돼요. 성우 오빠를 두고 갈 수 없어요. 가야 한다. 이제 그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야 해. 싫어요. 절대 안 돼요. 지연이 울부짖었다. 루마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선희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남편과 딸 사이에서 우왕좌왕했다. 성우는 어머니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다. 도연 씨, 제발. 아이들만큼은. 미정이 간신히 말했다. 하지만 도연은 듣지 않았다. 아이들? 내가 아이들을 걱정할 자격이 있어? 도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미정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상견례의 끝. 결국 도연은 지연을 억지로 끌고 룸을 나갔다. 선희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보며 따라 나갔다. 룸에는 미정과 성우만 남았다. 고급스럽던 송죽실은 이제 처참한 전장이 되어 있었다.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었고 의자들이 여기저기 넘어져 있었다. 엄마. 성우가 어머니를 부려야 했다. 미정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성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20년간 숨겨왔던 과거가 이렇게 터져나올 줄은 몰랐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집에 가요. 성우가 어머니를 일으켰다. 물에 젖은 정장이 초라해 보였지만 성우에게는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룸을 나왔다. 복도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 소란을 들었을 것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로비에서 몇몇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봤다. 미정의 젖은 옷차림이 시선을 끌었다. 레스토랑을 나와 택시를 잡았다. 택시 안에서도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20년 전에 묻었던 과거가 이렇게 다시 살아날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 과거가 이제 아들의 사랑까지 빼앗아갈 것 같았다. 성우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오늘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지연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택시는 서울의 밤거리를 가로질러 그들의 집으로 향했다. 오늘의 상견례는 최악의 결과로 끝났지만 이것은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 오후 4시. 상견례에서 돌아오는 택시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직도 젖은 정장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성우는 어머니 옆에 앉아 계속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엄마 감기 걸려요. 옷 좀 갈아입어요. 성우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어머니 어깨에 걸쳐줬다. 하지만 미정은 반응이 없었다. 20년 전의 기억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뒷좌석을 살짝 봤다가 다시 전방을 바라봤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괜히 말을 걸기는 어려운 분위기였다. 다세대 주택 도착. 엄마 도착했어요. 택시에서 내린 두 사람은 계단을 올라 집으로 들어갔다. 평소에는 좁다고 생각했던 집이 오늘따라 더욱 초라해 보였다. 상견례 장소였던 고급 레스토랑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성우는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였다. 캐모마일 차였다. 어머니가 스트레스 받을 때 마시던 차였다. 미정의 방. 미정은 젖은 옷을 벗고 편한 집 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 서자 아침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만 해도 상견례에 대한 불안감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제는 더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성우가 문을 두드렸다. 엄마 차 끓였어요. 나와서 좀 드세요. 성우야, 엄마 괜찮으니까 너는 쉬어.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나와서 얘기해요. 성우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단호함이 있었다. 미정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거실에서의 대화. 거실 소파에 앉은 두 사람. 성우가 어머니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미정은 컵을 들었지만 마시지는 못했다. 엄마, 오늘 있었던 일 설명해 주세요. 성우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하지만 미정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성우야,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 사랑이 어긋날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엄마? 지연이 아버지가 왜 그렇게 반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는 분이에요? 성우의 직접적인 질문에 미정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성우야, 엄마가 너에게 숨긴 이야기가 있어. 20년 전 이야기의 시작. 미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엄마가 20대였을 때. 그때 나는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어. 신입사원이었지. 그때 한 고객이 대출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그 고객이 서도연 씨였나요? 성우가 눈치를 채고 물었다.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때 도연 씨는 28살이었어. 법대를 졸업하고 작은 법률사무소를 막 시작했을 때였지.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은행에 온 거였어.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 도연 씨는 야망이 있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어. 나에게 정말 잘해줬고 6개월 후에 결혼했어. 결혼을? 성우가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 결혼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첫 결혼 생활의 추억. 신혼 시절은 정말 행복했어. 둘 다 젊었고 꿈도 많았고. 도연 씨의 사무소도 점점 커져갔어. 나도 은행 일을 계속하면서 그를 도왔지. 미정의 얼굴에 잠시 그때의 행복했던 미소가 떠올랐다. 우리는 아이를 갖고 싶어 했어. 정말 간절히 원했지. 하지만 5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 5년이나요? 응. 병원도 다니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안 되더라고. 그때부터 시집 식구들의 시선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어. 미정의 목소리에 고통이 섞였다.
특히 시어머니는 나를 못마땅해 하셨어. 아이도 낳지 못하는 며느리가 무슨 쓸모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지. 사업의 어려움과 한재욱의 등장. 그런데 결혼 7년 차 되던 해에 도연 씨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 큰 소송에서 패배하면서 사무소 운영이 힘들어졌지. 그때 한재욱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나요? 성우가 오늘 어머니 입에서 나왔던 그 이름을 기억하고 물었다. 그래. 한재욱. 그 사람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어. 미정이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그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다. 재욱 씨는 도연 씨보다 5살 많은 사업가였어. 건설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지. 겉으로는 도연 씨를 도와주는 척했어.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재욱의 진짜 의도. 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목적은 도연 씨의 사업을 빼앗는 거였어. 도연 씨가 가지고 있던 몇몇 유망한 고객들과 사건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오려고 했지. 성우는 점점 심각해지는 어머니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재욱 씨는 교묘했어. 표면적으로는 도연 씨를 돕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그의 고객들에게 접근해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연루된 거예요? 미정에 대한 접근. 미정이 잠시 침묵했다. 이 부분이 가장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재욱 씨가 나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어. 접근이라니요? 처음에는 도연 씨 부탁이라고 했어. 남편이 힘들어하니까 부인인 당신이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몇 번 만났지. 미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점차 그 사람의 의도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 나 개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야. 협박의 시작. 어느 날 재욱 씨가 나를 불러내더니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 당신 남편은 곧 파산할 거요. 하지만 당신만큼은 내가 지켜줄 수 있어 라고. 성우의 얼굴이 굳어제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봤더니 나와 함께 있으면 당신 남편의 사업도 살릴 수 있다고 하더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쉽게 말해서 불륜을 제안한 거야. 미정이 힘들게 말했다. 이 이야기를 아들에게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성우도 알 수 있었다. 거부와 협박의 심화. 당연히 거절했지. 하지만 재욱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왔어. 어떻게요? 증거를 만들기 시작한 거야. 우리가 만난 장소의 사진을 찍고 내가 그 사람한테서 받은 선물들을 증거로 만들고 마치 정말로 우리 사이에 뭔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성우는 그런 치밀한 계획에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나서 협박이 시작됐어. 이 증거들을 당신 남편에게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도 망하고 집안도 망할 텐데 라고. 선택의 기로. 재욱 씨는 나에게 선택권을 줬어. 그와 함께 있으면 도연 씨의 사업을 살려주고 거절하면 모든 것을 망치겠다고. 그때 아버지. 서도연 씨에게 말하지 왜 안 하셨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 재욱 씨가 만든 증거들이 너무 그럴듯했거든. 도연 씨가 그걸 보면 나를 믿지 않을 것 같았어.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도연 씨는 이미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어. 사업도 어렵고 아이도 없고 시집 식구들의 압박도 심하고. 고통스러운 결정. 결국 나는 도연 씨를 떠나기로 결정했어. 떠나다니요? 재욱 씨의 협박을 견딜 수가 없었어. 그렇다고 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그래서 차라리 도연 씨를 떠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거야. 성우는 어머니의 절망적이었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어. 재욱 씨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한 진실을 말하면 도연 씨가 더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았거든. 이혼의 과정. 그래서 나는 다른 이유를 만들어냈어.
도연 씨에게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 아이도 없는데 이혼하자고 말했지. 미정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도연 씨는 처음엔 믿지 않았어. 나를 붙잡고 이유를 물어봤지. 하지만 나는 계속 거짓말을 했어. 사랑이 식었다. 다른 사람이 생겼다. 이런 말들을. 엄마. 성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이 됐다. 결국 도연 씨도 지쳤나 봐. 이혼에 동의했어. 그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지. 서로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했어. 성우의 등장. 그렇게 이혼하고 나서 얼마 후에 너를 만났어. 성우가 깜짝 놀랐다. 내가? 응. 보육원에서 너를 보자마자 느꼈어. 아, 이 아이가 내 아들이구나 싶었지. 너는 생후 6개월이었어. 미정의 얼굴에 그때의 따뜻한 기억이 떠올랐다. 처음 너를 안았을 때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었어. 비록 도연 씨와의 결혼에서는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너를 보내주신 것 같았어. 새로운 시작. 그때부터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어. 너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지. 은행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면서도 너에게만큼은 부족함이 없게 해주려고 했어. 성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아버지 없이 혼자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힘들지 않았어. 너 때문에 오히려 행복했어. 너는 정말 착하고 똑똑하게 자라줬거든. 진실 고백의 무게. 하지만 성우야. 엄마가 진짜 미안한 건 너에게 이런 과거를 숨겨온 거야. 미정이 아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오늘 도연 씨와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운명의 장난인지. 엄마, 그런데 서도연 씨가 그렇게 화를 내신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이혼했다고 해서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숨겨진 진실. 성우의 날카로운 질문에 미정이 움찔했다. 아직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성우야. 사실 그게 다가 아니야. 뭐가 더 있어요? 미정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재욱이. 결국 목적을 달성했어. 내가 도연 씨를 떠난 후에 도연 씨의 사업을 완전히 망가뜨렸어. 어떻게요? 내가 떠나면서 도연 씨는 큰 충격을 받았어. 그 틈을 타서 재욱이는 도연 씨의 주요 고객들을 모두 빼갔지. 그리고 더 나쁜 소문들을 퍼뜨렸어. 더 큰 상처. 무슨 소문이요? 나와 재욱이 사이에 정말로 뭔가 있었다는 소문. 그래서 도연 씨가 나에게 버림받았다는 소문들. 성우의 얼굴이 굳어재다. 도연 씨는 그 소문들을 믿었을 거야. 내가 진짜로 바람을 피워서 떠났다고. 그래서 오늘 나를 보고 그렇게 분노한 거야. 현재의 위기. 만약 도연 씨가 이 모든 진실을 안다면, 그리고 당시 내가 한재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안다면, 그러면 이해해 주실 거 아니에요? 아니야, 성우야. 오히려 더 화를 낼 거야. 내가 20년 동안 그에게 오해를 받게 만들었다고. 그리고 미정이 말을 멈췄다. 그리고 뭐요? 한재욱은 아직도 살아있어. 지금은 더 큰 기업가가 되어 있을 거야. 만약 이 일이 다시 불거진다면 지연이네 가족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어. 성우의 결심. 성우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는 지연이를 포기할 수 없어요. 성우야.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서도연 씨와 엄마는 이미 20년 전에 이혼했고 저는 입양된 아들이니까 혈연 관계도 없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엄마가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피해자였잖아요. 그 한재욱이라는 사람 때문에 모든 게 틀어진 거죠. 성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저는 지연이와 결혼할 거예요. 그리고 서도연 씨께도 진실을 알려드릴 거예요. 미정의 걱정. 성우야, 안 돼. 그러면 더 복잡해져. 엄마 20년 동안 혼자서 이런 고통을 감내하셨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성우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제가 해결할게요. 지연이도 설득하고 서도연 씨께도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만약 그래도 반대하면 그래도 포기 안 해요. 엄마가 저를 위해 20년을 희생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엄마를 위해 싸울 차례예요. 엄마와 아들의 약속. 미정은 아들의 의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20년 전 6개월 된 아기였던 성우가 이제는 자신을 지켜주려는 든든한 아들이 되어 있었다. 성우야, 고마워. 엄마,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성우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오늘 하루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았다. 지연이에게 먼저 연락해 봐야겠어요. 성우가 휴대폰을 들었다. 하지만 지연의 전화는 꺼져 있었다. 아마 아버지가 휴대폰을 못 쓰게 하셨을 거예요. 미정이 짐작했다. 그럼 직접 만나야겠네요. 성우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2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이제 세상에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상견례 이후 며칠 마이너스 서도현 집. 상견례가 끝난 지 3일째.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서도현의 집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지연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성우와의 연락도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다. 지연아, 밥 먹어라. 선희가 딸의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3일 동안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않고 있었다. 지연아, 엄마 들어간다. 선희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지연은 침대에 웅크리고 있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다. 지연아, 이러면 안 된다. 몸부터 챙겨야지. 엄마. 성우 오빠는 왜 연락이 안 되는 걸까요? 지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아빠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잖니. 하지만 성우 오빠도 저에게 연락을 안 하네요. 혹시 저를 포기한 걸까요? 선희는 딸을 안아줬다. 사실 그녀도 남편의 극단적인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다. 도연의 서재. 같은 시간 도연은 서재에서 위스키를 마시며 2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미정이 함께 웃고 있는 결혼 사진이었다. 강미정. 그 이름을 중얼거리며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20년간 봉인해뒀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며 선희가 들어왔다. 여보, 이제 그만 마셔요. 3일째예요. 선희야. 내가 뭘 잘못했을까? 도연이 아내를 바라봤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정이를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결국 그 여자가 나를 떠난 건 내 탓이야. 선희는 남편 옆에 앉았다. 여보,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우리 딸이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연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미정이는 내 첫 번째 아내였어. 20년 전 회상 마이너스 도연의 시가. 처음 만났을 때 미정이는 은행 신입 사원이었어. 나는 법률사무소를 막 시작한 초짜 변호사였고. 도연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다. 첫눈에 반했어. 그렇게 아름답고 순수한 여자를 본 적이 없었거든. 6개월을 쫓아다니며 구원했지. 그래서 결혼하신 거군요.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어. 둘 다 젊었고 꿈도 많았고. 하지만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이가 없었어. 5년을 노력해도 안 됐어.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미정이를 괄시하기 시작했어. 그것 때문에 이혼한 건 아니죠? 아니야. 더 큰 문제가 있었어. 한재욱의 등장. 그때 한재욱이라는 사업가가 나타났어. 나보다 나이도 많고 돈도 많은 사람이었지. 처음엔 내 사업을 도와준다고 했어. 도연이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그놈의 진짜 목적은 내 사업을 빼앗는 거였어. 그리고 미정이까지. 미정 씨를요? 그놈이 미정이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어. 나는 몰랐지. 미정이도 말하지 않았고. 도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미정이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늦게 들어오고 전화도 몰래 받고. 나는 의심하기 시작했어. 오해의 시작. 그러던 어느 날 미정이와 한재욱이 함께 있는 사진을 받았어. 선희가 깜짝 놀랐다. 사진을요? 익명의 편지와 함께 왔어. 당신 부인이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고 있다는 내용이었지. 도연이 고개를 흔들었다. 사진 속의 미정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 한재욱과 함께 웃고 있었거든. 그래서 추궁하셨나요? 그랬지. 하지만 미정이는 부인했어. 그냥 사업 관계라고 했어. 하지만 나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심어진 상태였어. 관계의 악화. 그 후로 우리 사이는 급격히 나빠졌어. 나는 미정이를 믿지 못했고 미정이는 내가 자신을 의심한다는 걸 알고 상처받았어. 도연이 위스키를 또 마셨다. 그리고 내 사업도 점점 어려워졌어. 주요 고객들이 하나둘씩 한재욱에게 넘어갔거든. 나는 그것도 미정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정말 그랬나요? 모르겠어. 그때는 모든 게 미정이 탓인 것 같았어. 아이도 없고 사업도 망하고 부인마저 바람피우고. 이혼의 과정. 결국 미정이가 먼저 이혼을 꺼냈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했어. 그때 나는 정말 화가 났었어. 어떻게 하셨어요?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미정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어. 내가 바람 피워서 내 인생을 망쳤다고. 도연이 고개를 숙였다. 미정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눈물만 흘렸어. 그런 모습이 더 화가 났었어. 현재로 돌아온 도연. 그렇게 이혼했어. 그 후 20년 동안 미정이를 원망했어. 내 인생을 망친 배신자라고 생각했지. 선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오늘 미정 씨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모르겠어.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워. 하지만 뭔가 고통스러워 보였어. 도연이 혼란스러워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아들. 성우라는 아이. 참 괜찮은 청년 같던데. 그럼 왜 그렇게 반대하세요? 내가 미정이를 용서할 수 없어서야. 20년간의 원망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지워. 성우와 지연의 탈출. 다음 날 새벽. 성우는 지연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지연의 친구를 통해서였다. 지연아, 나야. 오빠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지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지연아, 우리 만나자.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아빠는 내가 설득할게. 일단 만나자. 어디서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비밀 만남. 오후 3시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 성우와 지연은 조심스럽게 만났다. 지연은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왔다. 오빠. 지연이 성우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성우가 그녀를 안아줬다. 미안해, 지연아. 우리 엄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게 해서. 아니에요, 오빠.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다. 지연아, 우리 잠시 어디론가 떠나자. 떠나요? 응.
부모님들이 진정할 때까지. 그리고 내가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지연이 망설였다. 하지만 그러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연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절대로. 성우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 우리 부모님들의 과거가 어떻든 그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떠나는 결심. 오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부모님 문제 때문에 우리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지연도 결심을 굳혔다. 그럼 오늘 밤에 만나자. 짐은 최소한으로만 챙기고. 어디로 갈 거예요? 일단 제주도로 가자. 거기서 생각해보고. 알겠어요, 오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각오였다. 그날 밤. 자정 무렵 성우와 지연은 각자 집을 몰래 빠져나왔다. 인천공항에서 만나 제주도행 새벽 비행기를 탔다. 성우는 어머니에게 짧은 문자를 남겼다. 엄마, 며칠간 지연이와 함께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꼭 해결하고 돌아올게요. 지연도 부모님에게 편지를 남겼다. 아빠, 엄마, 저는 성우 오빠를 사랑해요. 시간을 주세요. 꼭 좋은 결말을 만들어 올게요. 제주도에서의 며칠. 제주도의 작은 펜션에서 성우와 지연은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부모님들의 걱정이 컸다. 오빠, 이렇게 도망쳐서 나온 게 맞을까요? 지연아,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해.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정말 끝이야. 그래도 부모님들이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그때 성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 미정의 전화였다. 엄마? 성우야, 어디 있니? 무사하니? 미정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네, 엄마. 저희 괜찮아요. 지연이도 괜찮고? 네, 함께 있어요. 화재 사고. 그런데 그날 밤 펜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였다. 성우와 지연은 잠들어 있다가 연기 냄새에 깨어났다. 지연아, 일어나. 성우가 지연을 흔들었다. 하지만 지연은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의식이 흐릿했다. 오빠. 숨이 안 쉬어져요. 성우는 지연을 업고 밖으로 나가려 했다. 하지만 연기가 너무 심해서 길을 잃었다. 지연아, 버텨. 곧 나갈 수 있어. 하지만 성우도 점점 의식을 잃어갔다. 연기가 폐에 가득 찼다. 구조와 병원 이송. 119 신고를 받고 온 소방대원들이 두 사람을 구조했다. 성우와 지연은 의식을 잃은 채로 제주도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사는 두 사람 모두 연기 중독으로 위험한 상태라고 했다. 특히 성우는 지연을 구하려다가 더 많은 연기를 마셨다. 병원은 즉시 서울의 가족들에게 연락했다. 미정에게 온 전화. 다음 날 오전 미정이 은행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윤성우 보호자분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제주도 병원입니다. 환자분이 화재로 인한 연기 중독으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미정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다. 뭐라고요? 성우가. 지금 위중한 상태입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정은 즉시 일을 그만두고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끊었다. 서도연 집에도 연락. 같은 시간 서도연의 집에도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서지연 보호자분이시죠? 선희가 전화를 받았다. 네, 맞는데요. 제주도 병원입니다. 따님이 화재 사고로. 선희는 전화를 듣자마자 비명을 질렀다. 여보, 지연이가 사고 났어요. 도연이 달려왔다. 뭐라고? 제주도에서 화재 사고가 났다는데 지연이가 의식을 잃었대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주도 병원으로. 미정이 먼저 병원에 도착했다. 중환자실에서 산소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성우를 보자 다리가 풀렸다.
의사 선생님, 우리 아들 어떻게 됐어요? 연기 중독이 심합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며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연이는요? 그 여자분도 같은 상태입니다. 다만 남자분이 여자분을 구하려다가 연기를 더 많이 마신 것 같습니다. 미정은 성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성우야, 깨어나. 엄마가 왔어. 도연 부부의 도착. 1시간 후 도연과 선희도 병원에 도착했다. 지연이 누워있는 중환자실을 보고 선희가 울음을 터뜨렸다. 지연아, 우리 딸. 도연도 딸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평소 건강하던 딸이 산소흡기에 의존해 누워 있었다. 그때 복도에서 미정과 마주쳤다. 병원에서의 대립. 내 아들 때문에 우리 딸이 죽을 뻔했잖아. 도연이 미정에게 소리쳤다. 병원 복도에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연 씨, 여기는 병원이에요. 미정이 조용히 말했지만 도연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병원이면 어때? 내 아들이 우리 딸을 꿰어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도연이 미정의 멱살을 잡았다. 여보, 그만해요. 선희가 남편을 말렸다. 지금 중요한 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선희의 중재. 여보, 이제 그만해요. 아이들까지 잃고 싶어요? 선희의 절규 같은 말에 도연이 멈췄다. 우리가 이러고 있는 동안 아이들은 저렇게 아픈데. 선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정 씨도 어머니잖아요. 아들이 아픈 마음이 우리와 똑같을 거예요. 도연이 천천히 미정을 놓았다. 미정의 어깨에는 도연의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미안해요, 미정 씨. 남편이 너무 흥분했어요. 선희가 미정에게 사과했다.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미정이 차분히 대답했다. 밤이 깊은 병원 카페. 밤이 되자 세 사람은 병원 카페에 모였다. 아이들의 상태가 안정되자 이야기할 시간이 생긴 것이었다. 미정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선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선희 씨도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참 길었어요. 선희가 미정을 바라봤다. 20년 전의 아름다웠던 모습은 여전했지만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다. 미정 씨, 그동안 혼자 아이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죠? 아니에요. 성우가 워낙 착해서. 성우라는 이름도 예쁘네요. 선희의 따뜻한 말에 미정이 조금 마음을 열었다. 진실을 말할 때. 선희 씨,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20년 전 일에 대해서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미정 씨, 굳이 그런 얘기를. 아니에요. 이제는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미정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도연 씨, 저는 당신을 배신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20년 전 일. 제가 한재욱과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에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모든 진실의 폭로. 한재욱이 저를 협박했어요. 당신 사업을 완전히 망치겠다고.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증거를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정말로 저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처럼. 증거 조작. 사진도 찍고 선물도 억지로 주고. 그리고는 그걸 증거라고 했어요. 선희가 놀란 표정으로 들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떠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야 당신이 더 큰 피해를 받지 않을 것 같았어요. 도연의 깨달음. 그럼 내가 정말로.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한재욱을 사랑한 적도 바람을 피운 적도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을 잃었어요. 미정이 울먹이며 말했다. 20년 동안 저는 당신이 저를 오해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왜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말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저를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도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미정아, 내가 그때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 20년간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 도연 씨, 저는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로. 미정의 진실한 고백에 도연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바보였구나. 널 지켜주지 못한 게 아니라 의심한 게 잘못이었어. 아니에요. 그때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미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이 고개를 숙였다. 20년 동안 너를 원망했는데 정작 너는 나 때문에 희생한 거였구나. 선희도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바라봤다. 수십 년 묻어둔 오해가 이제야 풀리는군요. 화해의 시작. 도연 씨,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화해해요. 미정이 손을 내밀었다. 성우와 지연이가 사랑하는데 우리 과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잖아요. 도연이 미정의 손을 잡았다. 미정아. 아니, 미정 씨. 정말 미안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그때 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선희가 두 사람의 손을 포개며 말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세 사람은 밤늦은 병원 카페에서 20년간의 오해를 풀고 새로운 가족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병원 회복실 마이너스 일주일 후. 제주도 병원의 일반 병실. 성우와 지연은 연기 중독에서 회복되어 산소흡기를 떼고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 지연아, 기분 어때? 성우가 옆 침대의 지연에게 물었다. 목소리가 아직 쉬어 있었지만 많이 좋아진 상태였다. 많이 좋아졌어요, 오빠. 오빠는요? 나도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내일이면 퇴원할 수 있다고 하셨어.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미정이 들어왔다. 손에는 따뜻한 죽과 반찬들을 들고 있었다. 성우야, 지연이도 안녕?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연이 미정을 보고 인사했다. 상견례 이후 처음으로 편안한 분위기였다. 지연이 많이 좋아진 것 같구나. 엄마가 직접 만든 전복죽이야. 기력 회복에 좋아. 미정이 지연에게도 따뜻한 죽을 건넸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어머님, 감사해요. 도연의 등장. 그때 문이 다시 열리며 도연과 선희가 들어왔다. 도연은 성우를 보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병원 카페에서의 진실을 듣고 나서 그의 마음도 많이 변해 있었다. 성욱은 몸은 좀 어때?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예전처럼 적대적이지 않은 목소리였다. 네, 서 변호사님. 많이 좋아졌습니다. 성우도 정중하게 대답했다. 지연아, 아빠가 왔어. 선희가 딸에게 다가갔다. 아빠, 엄마. 지연이 부모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지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너희들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서. 도연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도연의 마음 변화. 성우군. 도연이 성우를 부르더니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병원에서 내 어머니와 이야기를 많이 했어. 20년 전 일에 대해서. 성우가 긴장한 표정으로 들었다. 나는 그동안 큰 오해를 하고 있었어. 내 어머니를 원망했는데 사실은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 도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한재욱이라는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래. 내 어머니는 나를 지키려고 그런 선택을 한 거였어. 나는 그걸 20년이 지나서야 알았어. 도연이 고개를 숙였다. 사과와 용서. 성우야. 도연이 일어나서 성우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하다.
내 어머니에게 상처 준 것도 너희 사랑을 막으려 한 것도. 성우가 깜짝 놀라며 일어나려 했다. 서 변호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야. 내가 사과해야 해. 나는 내 어머니의 희생을 모르고 20년 동안 원망만 했어.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너에게도 미안해. 첫인상부터 좋지 않게 만들어서. 서 변호사님. 성우도 감동받았다. 결혼 허락. 성우야, 내 딸과 결혼해 주겠니? 도연이 진심을 담아 물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내가 우리 지연이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어. 지연이 침대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안아줬다. 아빠 고마워요. 지연아, 아빠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건데. 퇴원과 준비. 며칠 후 성우와 지연은 완전히 회복되어 서울로 돌아왔다. 이제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였다. 성우와 미정의 집에서 열린 작은 모임. 도연, 선희, 지연까지 모두 모였다. 이제 결혼식 준비를 해야겠네요. 선희가 웃으며 말했다. 언제쯤 생각하고 있어? 미정이 물었다. 가을이 어때요? 10월쯤. 지연이 성우와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좋은 생각이야. 그때면 날씨도 좋을 거고. 도연도 동의했다. 결혼식장 선택. 식장은 어디로 할까? 너무 화려하지 않은 곳이 좋을 것 같아요. 성우가 말했다. 우리 집안 형편을 생각하면. 성우야, 그런 걱정하지 마. 도연이 말을 끊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야. 비용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서 변호사님. 도연 아저씨라고 불러. 이제 우리 가족 아니야? 도연의 따뜻한 말에 성우가 감동받았다. 결혼 준비 과정. 다음 몇 달 동안 두 집안은 결혼 준비에 바빴다. 미정과 선희는 함께 예단을 준비하고 도연은 성우와 함께 신혼집을 알아봤다. 성우야, 이 아파트 어때? 도연이 강남의 한 아파트를 보여줬다. 너무 좋은데요. 하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 결혼 선물이야. 그럴 수는 없어요. 성우야, 나는 지연이 아버지야. 딸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어. 도연의 진심에 성우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우가 처음으로 도연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도연의 눈이 촉촉해졌다. 결혼식 당일. 2023년 10월 15일. 서울 시내의 아름다운 웨딩홀에서 성우와 지연의 결혼식이 열렸다. 미정은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다. 선희가 직접 골라준 것이었다. 미정 언니 정말 아름다워요. 선희가 미정을 보며 말했다. 이제 두 사람은 사돈을 넘어서 진짜 언니 동생 같은 사이가 되었다. 선희야, 고마워.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런 날을 볼 수 있었을까. 감동의 결혼식. 신랑 입장 음악이 울리자 성우가 들어왔다. 검은 턱시도를 입은 그는 정말 멋있었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다. 이어 신부 입장.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연이 아버지 도연의 팔짱을 끼고 들어왔다. 도연은 딸을 성우에게 맡기며 말했다. 우리 딸 부탁한다. 네, 아버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성우가 약속했다. 미정의 감동. 결혼식을 지켜보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20년 전 6개월 된 아기로 입양했던 성우가 이제 아름다운 신부와 결혼하고 있었다. 성우야,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미정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선희가 옆에서 미정의 손을 잡아줬다. 언니, 울지 마세요. 기쁜 날인데. 고마워, 선희야. 너희 가족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결혼선서. 윤성우, 서지연. 이제 여러분은 부부가 됩니다.
주례사의 선언에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성우와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피로연에서의 화합. 피로연장에서는 두 집안 사람들이 화목하게 어울렸다. 미정은 도연의 친척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고 성우는 지연의 친구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도연아, 정말 좋은 아들을 얻었구나. 도연의 형이 말했다. 그래, 성우는 정말 괜찮은 청년이야. 우리 지연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 도연이 뿌듯하게 대답했다. 신혼여행. 결혼식 다음날 성우와 지연은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도연이 선물해준 여행이었다. 지연아, 행복해?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성우가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요, 오빠. 아니, 여보. 지연이 수줍게 웃었다. 나도 정말 행복해. 우리 부모님들도 화해하셨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운명이었나 봐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첫 아이의 탄생. 결혼 1년 후 지연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말이야? 우리 딸이 임신했다고? 도연이 기뻐하며 소리쳤다. 네, 아버지. 8주 됐대요. 성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미정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성우야, 이제 너도 아빠가 되는구나. 네, 엄마. 정말 꿈만 같아요. 손자의 이름. 몇 달 후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이름을 짓는 것이 고민이었다. 윤도윤이 어때? 도연이 제안했다. 도윤이요? 성우가 물었다. 도는 내 이름에서 윤은 너희 성에서 따온 거야. 우리 두 집안을 연결하는 의미로. 좋은 이름이네요, 아버지. 나도 마음에 들어. 미정도 동의했다. 그렇게 윤도윤이라는 이름이 정해졌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두 집안을 하나로 묶어주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함께하는 육아. 도윤이가 태어나자 새 어른은 손자 바라기가 되었다. 미정, 도연, 선희는 번갈아가며 도윤이를 돌봤다. 도윤아, 할머니가 왔어. 미정이 손자를 안으며 말했다. 우리 도윤이가 할머니를 알아보네. 도윤이가 미정을 보고 웃었다. 이 아이는 미정이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도연이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내가 제일 많이 돌봐주니까. 미정이 뿌듯해했다. 한 동네에서 함께. 성우와 지연 부부는 두 집안의 중간 지역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다. 미정, 도연, 선희 모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게 되었다. 이제 우리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아. 선희가 말했다. 그래,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 도연이 감회에 젖어 말했다. 운명이었나 봐요.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 것도. 미정이 웃으며 대답했다. 도윤이의 성장. 도윤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3명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할아버지. 2살이 된 도윤이가 도연에게 달려갔다. 우리 도윤이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도연이 손자를 높이 들어 올렸다. 할머니도. 도윤이가 미정과 선희를 부르며 웃었다. 이 아이는 정말 복이 많아. 어른들 사랑을 다 받고 자라니까. 선희가 흐뭇하게 바라봤다. 5년 후. 시간이 흘러 도윤이는 5살이 되었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도윤이는 활발하고 똑똑한 아이로 자랐다. 할머니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도윤이가 미정에게 그림을 보여줬다. 가족들이 모두 그려진 그림이었다. 우와, 우리 도윤이가 그림을 정말 잘 그렸네.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그렸어요. 도윤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림 속에는 성우, 지연, 도연, 선희, 미정이 모두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진짜 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미정의 새로운 모습.
어느 일요일 아침 미정은 거울 앞에 섰다. 5년 전과 같은 자세였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거울 속의 미정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다. 60세가 된 지금 그녀는 당당한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선희가 선물해준 옷이었다. 머리도 깔끔하게 단장되어 있었다. 오늘은 도윤이 운동회구나. 미정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할머니 준비됐어요? 방문 밖에서 도윤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할머니 나간다. 미정이 거울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확인했다. 거울 속 그녀는 삶의 상처를 모두 극복한 따뜻한 가족의 중심에 서 있는 든든한 할머니였다. 운동회에서 유치원 운동회장 성우, 지연, 도연, 선희, 미정이 모두 도윤이를 응원하고 있었다. 도윤이 파이팅! 5 어른이 함께 외쳤다. 달리기를 하는 도윤이가 1등으로 들어왔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1등 했어요. 도윤이가 금메달을 들고 뛰어왔다. 우리 도윤이가 최고야. 도연이 손자를 안아 올렸다. 사진 찍자. 선희가 카메라를 들었다. 5 어른과 도윤이가 함께 찍은 사진. 모두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에필로그 -10년 후. 10년이 더 흐른 어느 저녁. 이제 70세가 된 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앨범을 보고 있었다. 15살이 된 도윤이는 키가 아버지만큼 자랐다. 할머니 뭐 보세요? 우리 가족 사진들 보고 있어. 와, 이건 제가 아기 때 사진이네요. 도윤이가 옆에 앉으며 앨범을 같이 봤다. 그래, 내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할머니, 저 때문에 행복하세요? 당연하지. 너는 우리 가족의 보물이야. 미정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지막 장면. 그날 밤 미정은 다시 거울 앞에 섰다. 이번에는 옷매무새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70세의 미정. 주름은 많이 늘었지만 눈빛은 더욱 따뜻해져 있었다. 20년 전 이 거울 앞에서 느꼈던 두려움과 초라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 그녀는 삶의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찾은 행복한 할머니였다. 미정아, 잘 견뎠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 정말 행복해.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미정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거울 앞에 미정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삶의 상처를 모두 치유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따뜻한 할머니였다. 완결. 때로는 가장 아픈 이별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 20년의 시간을 거쳐 강미정은 마침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았다. 거울 앞에 그녀는 이제 당당했다. 오늘 드라마 같은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소중한 생각과 응원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설레이는 밤, 썰레이는 밤이었습니다.